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곧 겨울이 오니까 마지막 가을이거든요. 이 빛이, 빨간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도발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건 말투일 뿐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미래 예측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라기보다는 사땡꾼에 가깝다라는 거죠. 책에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딱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지만 사땡꾼,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요, 몇몇 학자라고 하면 거의 한 학자인데, 한 학자의 실명까지 까면서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카이스트에 재직하시는 전치영 교수와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홍성욱 교수의 공동 저작입니다. 사실은 두 분이 합동으로 강의를 한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라는 강의의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요. 잘 읽혀요. 청중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예들도 좀 재밌는 예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읽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말투나 내용은 부드럽고 정중한데요. 근데 내용은 좀 단호하다라고 할까요? 좀 읽다 보면 매우 신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의 1장에서는요, 복잡게 해서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사실 무언가를 예측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사땡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구성 때문에 이 책에서는요, 땡기꾼,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땡기꾼이란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구성상 이런 뉘앙스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미래 예측한 것을 접하면요, 2050년 누구시의 하루, 이런 식의 미래 예측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런 예측에는요, 기술의 발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자율주행차가 어느 수준인지, 화상통화를 어떻게 하는지 같은 기술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회가 빠져 있죠. 기술이 발달해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아예 예측에서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라는 생각은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느끼려면 기술 발달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사회의 발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기술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LED가 발명되니까요, 기존보다 전력을 90%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미국의 각 주들은요, 앞다투어 신호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괜찮은데요, 겨울이 되니까 원래 신호등은 발열이 되면서 신호등 위에 눈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요, LED는 열이 안 났기 때문에 눈이 쌓여져 가지고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거나 언 것을 녹이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초음속 여객기였던 콩코드 여객기는요, 유럽과 미국 간의 대서양 횡단을 7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줄여주게 됐지만요, 지금은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었는데요. 이 여객기의 상업적 사용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트북의 발명이랍니다. 노트북과 무슨 상관인가요? 사실 7시간 걸리던 대서양 횡단길을 3시간으로 줄여준다고 해도요, 이 정도 시간을 아끼려고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로 하면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러고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는 1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해요. 콩코드 여객기의 비용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이 3시간, 4시간을 아끼면서 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간이 돈인 사업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업무가 가능해지니까요, 굳이 4시간 아끼자고 이만한 이렇게나 비싼 돈을 주고서 콩코드 여객기를 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술의 성공이나 실패는 기술 자체보다도 이런 사회적 맥락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회라는 것이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기술의 성공이나 실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사실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약속으로서의 미래일 뿐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 가까운 것이지 확실한 미래는 아닌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요, 기술의 미래를 사회적 맥락,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이야기해야지 이것과 동떨어진 미래는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긴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공관으로 탈 것을 탁 쏘아가지고요, 마찰을 줄여서 시속 1200km 이상을 낸다는 하이퍼루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그러니까 2025년, 27년 이런 정도 되겠죠. 그때 이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속도를 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론상으로는 16분에서 20분 안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막상 그런데 한국에 하이퍼루프가 딱 건설되면 정치인들이 각종 로비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 안에 그 역을 유치한다고 막 그러고요. 결국 그 역마다 서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개별 포드 방식이니까 사실은 이건 약간 농담식,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많은데요. 근데 약간 농담식으로 덧붙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자체와 그 기술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예측은 불가능한 걸까요? 이 책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 제목이요, 미래는 오지 않는다 하잖아요. 심지어 한국의 한 미래학자의 실명을 대면서 아주 심하게 까기도 합니다. 이 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침팬지가 다트 던지기로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예측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병렬 배치해요. 이 구성 자체가요, 직접적으로 이 학자를 까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성으로 보면 이 학자의 이야기는 침팬지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래는 오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하는 필요를 말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책의 논의가 대중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대중들은 미래에 대해 논할 때요, 기술의 발달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 책은 미래라기보다는 미래 사회, 그러니까 사회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이요,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미래 기술인가, 미래 사회인가? 자율주행차 하면 자율로 주행하는 차만 생각하죠. 그 차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적용될 것이며 또 어떤 산업을 이렇게 뒤바꿀 것인가까지 세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런 저항 때문에 기술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 발달의 당위성은 없는 것일까요? 모든 기술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그 정당성이 판별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죠. 과학기술자들은요, 보통은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기술의 발달만 생각하고 연구에 매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술도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그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이 무서워서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은요, 사실 오래된 논쟁인 과학이 가치 중립적인가 하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은 지구인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죠. 다만 이 책은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관점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였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오는 미래는요, 좋아요와 구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확실하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쓸데없이 사회적 맥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미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한참 찍어야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지금 10시 반인데요.
11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12시에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미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 밖에 보시면 오늘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고 있어서 마지막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게다가 시간 안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서류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한 편을 찍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뭐 도전도 아니고 뭐지?